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강의를 맡은 강사 서일항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강의의 마지막 차시인데요. 네, 이번 차시에서 배워볼 내용은 바로 주문과 배송의 달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이름은 서일항이고요. 네, 저는 무역공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은 뷰티인서울이고요. 저는 이 회사를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의가 절대 주업도 아니고요. 부업도 아니고요. 네, 취미생활. 네, 강의는 취미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판매 자체를 굉장히 본업으로 삼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금 알리바바 셀러고요. 네, 저희는 지금 미용용품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저희 제품은 60개국 이상의 수출이 되고 있고요. 200군데 이상의 고정 바이어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알리바바닷컴 유료 회원 10년 차예요. 사실 한국에는 이렇게 유료 회원 10년 차가 넘는 판매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 계정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속 주면서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10년 넘게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제가 10년 동안 알리바바를 통해서 성사시킨 주문이 무려 거의 1만여 건에, 만여 건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문을 성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2019년에 나는 알리바바로 40억 번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책 제목이 나는 알리바바로 40억 번다라는 이유는 제가 알리바바로 40억을 번다는 뜻은 벌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알리바바로 4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요. 저는 1인 기업으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했고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6개월 정도 생활을 했는데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 자체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취직을 했을 때가 23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1년만 좀 다른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뭐 어차피 면허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병원에 가지 뭐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거를 뭘 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때 우연히 알리바바닷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별 고민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12년째죠. 12년째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자본금이 거의 없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한 3, 4년 정도는 번 돈을 거의 다 저희 회사를 다시 키우는데 재고를 늘리는데 돈을 거의 다 사용했고요. 제가 한 4년 정도 됐을 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여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한 40억 정도 돼요. 저 이제 뭐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 다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제목이 나는 알리바바로 40억 번다가 되었고요. 실제로 돈은 4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 차시의 내용은 제품과 배송과 포장의 달인이 되는 법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거는 해외 배송이잖아요. 이 해외로 제품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아이템 선정도 고민이지만 내가 이게 제품이 팔리면 어떻게 제품을 보내야 될지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너무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제품 배송을 너무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제품 배송을 너무 고민을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제품을 배송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품을 조금 팔 수도 있고 많이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10kg를 팔게 될지 1000kg, 10,000kg를 팔게 될지 10톤을 팔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판매량에 따라서 또 어디에 팔렸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보낼지 배송은 어떻게 되고 또 금액은 얼마일지가 달라지겠죠. 그것은 사실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 중량이라든지 부피에 따라서 특송으로, 그러니까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페덱스, EMS 같은 특송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운송회사를 사용해서 보낼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국가마다 사실은 다 수입법이라든지 그런 통관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잘 제품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 통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제품이 통관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예 DHL 배송은 아예 되지도 않고 우체국으로 EMS로 보낸다고 해도 잘 세간에 걸리거든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보내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간에 뭐 다른 그 국가에 특성화된 그런 배송사들이 있어요. 그런 배송사들을 사용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미리 걱정하실 건 아니고, 또 바이어들이 이제 모르는 초보 바이어들도 있지만, 바이어들이 보통은 이제 도매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이어가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좀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제품이 그렇게 무거운 게 팔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낼 제품이 200kg 정도 미만이다. 네. 특히 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중량 제한이 있어요. 20kg에서 30kg 정도인데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한 박스당 뭐 그렇다, 뭐 그럼 몇십 킬로의 단위이다. 이럴 때는 특송사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특송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체국이 있고, 또 아니면 아마 뭐 페덱스라든지 뭐 DHL, UPS, 뭐 TNT 이런 특송사들, 해외 특송사들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제품을 보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우체국일 겁니다. 우체국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이 있고, 그리고 확실히 기본 배송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HL, 페덱스, UPS 같은 배송료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량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물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우체국을 이용하셔서 이 우체국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배송 방법이 있어요. EMS라는 것도 있고, 뭐 EM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EMS로 배송이 안 되는 국가들은 EMS 프리미엄이 있고, 또 뭐 국제소포라든지 K패키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을 이용하셔서 대신 이제 그 패키지마다 좀 뭐 며칠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그게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바이어랑 좀 상의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EMS로 보내면 이 10kg일 때 뭐 50불인데 만약에 너가 이거를 뭐 K 패키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소포로 받는다면은 조금 더 저렴한 대신에 뭐 배송이 뭐 2주일, 3주일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보내는 걸 네가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이어랑 좀 얘기를 해보셔서 바이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물건을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배송비 계산이 박스당으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여러 개 팔다 보면은 여러 박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총 박스가 10개인데 한 박스당 뭐 10kg짜리가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송비는 우체국은 무조건 박스당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10kg 10개라면 10kg의 금액에서 곱하기 10이 되는 거겠죠. 근데 박스당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금액이 이제 물량이 좀 생겼다. 물량이 좀 많아져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이 된다 하면 이런 특송사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뭐 특송사들은 뭐 DHL, 뭐 페덱스, UPS, TNT 이런 특송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특송 회사들은 기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보장할 경우 굉장히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DHL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DHL 금액이 EMS보다 더 저렴해지는 그런 할인율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량이 없을 때는 어렵고 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얘기겠죠.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이 특송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좀 계약을 맺어서 큰 폭의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송료 같은 경우에는 특송사마다 다 또 국가마다도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우체국가 보내는 것은 이제 그 배송비 계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체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는 박스당으로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특송사 같은 경우에는 총 중량으로 배송비가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배송을 10kg짜리를 10박스를 보냈다면은 10kg짜리 곱하기 10이지만 이 DHL로 물건을 보낸다 했으면은 총 무게가 100kg잖아요. 그러면은
총 무게가 100kg이기 때문에 100kg에 대한 배송비를 부과하거든요. 이 배송비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점점 더 저렴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많아지고 박스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특송사를 이용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송료를 비교해 보시고 또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특성화된 네, 운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시작도 하기 전에 알 수는 절대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제품이 뭐 몽골에도 나가고, 뭐 이라크에도 나가고, 이란에도 나가고, 또 뭐 러시아에도 나가고, 그렇게 특성사로 배송이 좀 어려운 그런 국가들한테 네, 제품이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라마다 우리가 다 어떻게 보내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러시아 바이어라면은 자기네 나라 세관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바이어들이 역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통관이 까다로우니까 EMS나 이런 걸로 보내지 말고 이 러시아 특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볼 필요도 없고 이 러시아 바이어들이 콕 집어서 알려줘요. 여기 이 회사가 바로 러시아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는 회사이니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보내주세요 라고 보통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제품만 보내고 바이어한테 배송비는 받지 않아요. 바이어가 그 러시아 현지에서 그 운송사에게 배송비는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물건값만 받으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바이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예시를 들어오는 거는 저희 몽골 바이어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로 국가로 제품이 판매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해요. 보통 이제 알리바바 어플이나 왓츠비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이 하지만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냐면 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카톡으로도 이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몽골 바이어인데 이 몽골 바이어는 어떻게 제품을 구매를 하냐면 저희는 사실 몽골로 제품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발송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네가 알려줘요. 아, 여기가 우리 배송 회사니까 그냥 여기로 보내주세요 해서 보면은 뭐 인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죠. 이 회사가 바로 몽골 제품을 특송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냥 저는 모르지만 이 바이어가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국가별로 우리가 미리 뭐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팔다 보면 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이라크도 저희가 제품이 나갔는데 이라크가 사실은 우리가 이라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전쟁하는 나라 아니야? 지금 내전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라크의 제품이 판매가 될 때 진짜 이라크로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라크 바이어가 연락을 해서 우리는 근데 배송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라크 특송 회사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크에도 제품이 나갈 수 있구나. 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뭐 보통은 사실은 뭐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특송사, DHL 이런 데로 네, 제품이 다 나갈 수 있지만 너무 그 국가별로 네, 또 다 그런 특송사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다 방법은 있습니다. 찾아보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배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대량 구매를 했을 때, 네, 또 그게 걱정이 되시죠. 바이어들이 꼭 배송비를 물어봐요. 이 배송비가 얼마냐. 내가 이거 물건을 얼마를 구매를 할 건데, 몇 킬로를 구매할 건데, 배송비가 얼마냐고 바이어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네가 알아서 알아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보고 알려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방법을 네, 알려드릴 건데, 뭐 우리가 이제 뭐 200kg 미만이어가지고 우체국이나 뭐 DHL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물건이 컨테이너 단위라든지 몇백 킬로가 돼서 도저히 그걸로는 비싸서 못 나갈 것 같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 봐야 돼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시고 그 배송비를 사실은 바이어한테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내야 될 제품의 총 무게와 그리고 부피를 계산하셔서 인터넷에 포워딩이라는 회사를 검색을 해보세요. 이 포워딩 회사들이 바로 이 화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 화주와 이 운송업자를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면서 관련 업무를 다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포워딩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포워딩한테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웨덴으로 물건이 지금 2,000kg가 나갈 건데 배송료가 얼마 정도 나오냐 물어보면 포워딩 회사에서 견적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견적을 받는데 우리가 따로 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 포워딩 회사에서도 견적만 물어보고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어보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포워딩 회사를 알아보셔서 내 견적을 받고 바이어가 물어봤을 때, 아, 너네 나라로 갔을 때 배송료는 뭐 항공으로 가면 얼마고 해상으로 가면 얼마다 해서 견적을 받으신 대로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알리바바는 중국 소비자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맨 처음 했던 강의에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한국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오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보통 알리바바를 하면 중국 뭐 쇼핑몰 정도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중국 쇼핑몰, 중국에다 제품을 파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제품이 중국에도 팔리긴 팔려요. 그러니까 중국 바이어들도 있긴 있어요. 중국 바이어들도 있긴 있는데, 주로 저희 제품이 많이 나간 데는 정말 60개국 다양해요. 뭐 아시아, 유럽, 뭐 중동, 아프리카도 나가고요. 뭐 미국, 호주 당연히 다 나가고요.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국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 구매자들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보통 중국 구매자들보다는 그 해외에 타국의 바이어들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은 직접 제조 아니면 국내 화장품을 유통만 하시는지. 저는 화장품을 팔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미용용품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게 미용 재료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일아트 용품이라든지, 여러분 네일샵 같은 데 아시죠? 그런데 보면 이제 미용 부자재라든지 그런 네일샵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미용 부자재. 저는 그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화장품이 아니고. 네. 이제 또 질문이요. 해외 배송 중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배송보험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해외 배송을 하면서 이게 중간에 파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사실 그렇게 파손으로 곤욕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물건이 EMS나 DHL로 물건이 나가는데, 그런 특송사들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보험이 있어요. 보험이 있어서 만약에 특송사로 보내신다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금액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문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그리고 포워딩 걸 만약에 보낼 경우에도 당연히 운송 그거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금액이 얼마인지 걱정이 되신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을 분실하거나 세간에 걸린 적이 있나요? 물건 분실은요, 가끔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찾아요, 다시. 보통은 찾아요. 왜냐면 트래킹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체국 소포로 보내면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솔직히. 이베이나 아마존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없어진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통 EMS나 DHL로 보내잖아요. DHL로 보내가지고 없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EMS는 중간에 없었다고 연락은 왔다가 한 1, 2주일 정도 있다가 찾은 적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세관에서 걸렸다. 세관에서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관에서 걸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팔았는데 그 해당 제품이 그 나라에서 어떤 인증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안 되는 제품이었다 칩시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습기가
이 우리나라에서 정기 안전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안 되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전 인증 서류가 없이 우리가 제품을 수입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중국 판매자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그걸 모르고 수입하는 우리 잘못인가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이어가 만약에 그런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미리 먼저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수입을 했는데 세관에 걸렸다면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바이어의 잘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100% 상금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보냈는데 세관에 걸렸다. 그럼 얘가 뭐야 나 물건 받지도 못했는데 세관에 걸렸어. 나 돈 못 줘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돈은 100% 상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수강해 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